자, 1번 문제부터 보는데요. 1번 문제에서 사회안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2차 사회안전망과 1차 사회안전망으로 이렇게 깔렸죠, 지문들이. 자, 쭉 정리해 보면 4개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요. 하나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적 사회안전망의 빈곤계층이 나왔습니다.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죠? 공공부조입니다. 그렇죠? 빈곤계층이니까. 그러면 어디를 보냐?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 2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맞겠죠. 1번이 맞으면 4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3번을 보겠습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라고 했어요. 개인이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드는 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되는 게 1차 사회안전망인데 5번을 보면 1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5번 지문은 3번 지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1차적 사회안전망과 2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해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실업자가 있다. 그런데 이 실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 제도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실업자가 생계가 곤란해졌다 그러면 동시에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업자의 경우는 1차 사회안전망, 2차 사회안전망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회안전망과 2차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여 구분하여 운영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보험 대상자가 공공부조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공공부조 대상자가 사회보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 3번, 4번, 5번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지그재그로 봐드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문제 답은 찾기 쉽습니다. 현금급여는 복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현금을 받아서 내가 이 서비스 받을란다, 이 상품 살란다 라고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현금은 선택권이 높죠. 맞습니다. 현금급여는 끊고 사회복지기관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급여는 우리가 이제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잖아요.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관리 운영비, 복지기관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 행정적 편의 이런 것들이 도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묶어서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오남용이 큰 건 뭐죠? 현금이죠. 따라서 현물급여가 주어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오남용의 위험이 작다. 현물급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 번 봤던 겁니다. 네, 장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현물급여는 오남용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현물급여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 욕구가 있어요. 복지 욕구가 있어요. 물품에 대한 복지 욕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물품이 바로 현물급여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괴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필요 없는데도 받는다. 그게 물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5번 지문이 현물급여의 단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1942년 1942 베브리지 리포트가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베브리지 보고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사람이 베브리지입니다. 이 베브리지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베브리지 보고서는 유럽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시혜보다는 권리성이 강조된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1번 지문 들어가면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게 아니죠. 보편적 복지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액부담과 정액급여,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이 돈을 받자. 사회보험의 6원칙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베브리지는 결핍, 궁핍, 빈곤과 동의어,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걸 5대 사회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액부담의 원칙, 보험료를 똑같이 부담하는 원칙은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부여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령, 장애, 실업, 질병과 같은 가로,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이걸 뭐라고 배웠죠? 네, 행정책임의 통합입니다. 사회보험의 원칙에 행정책임의 통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보험에서라고 했잖아요.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국은 국민보험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 그게 바로 행정책임의 통합입니다.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어요. 1번입니다. 베브리지 보고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산업체의 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답이 되는 지문은 예전에도 출제됐던 겁니다. 보험료는 끊어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할 확률이 높은 위험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낮고 이렇게 되죠. 이걸 업종별 보험료율이라고 그래요. 업종별 보험료율이라고 해요. 자,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은 몇 퍼센트냐? 0.7%입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가 0.7%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써보세요. 가장 높은 보험료를 취하고 있는 데가 석탄공업입니다. 석탄산업이요. 자, 석탄업이라고 쓰세요. 석탄업은 32.3%입니다. 광산 석탄업 있잖아요. 여기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32.3%를 적용하고 있어요. 2017년 현재입니다. 최하는 0.7%가 적용되고 있고요.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넣죠. 사고 나면 할증 붙죠. 그래서 몇 년간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개별 실적료율이라고 하죠. 개별 실적료율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하고 증감한다. 맞습니다. 자, 1번 지문도 맞고 2번 지문도 맞아요. 당연 적용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주 목적이 뭐냐면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 가입 사업장 중에 미가입 사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주가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산재 사고라고 한다면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험료는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봉을 책정을 하고 그 연봉에서 우리가 이제 연봉이 중간에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 보험료를 책정을 합니다. 계략적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이제 책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연말에 우리가 확정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여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확정 보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보험료, 확정 보험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끊어요.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5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근로자가 과실이 있으면 산재 안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산재 사고라면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예요. 꼭 알아놓으시고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과실이 있어도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